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교책판 이야기입니다. 유교책판 내용 가운데는 조선시대 임금께 정책이나 의견을 올리는 상소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상소문은 그 내용에 따라 상소를 올린 사람에게 큰 화를 미치기도 했습니다. 임금의 의견에 반대하는 내용을 올리다가 귀양을 가거나 목숨을 잃는 사례가 허다했기 때문입니다. 정유재란 때 이순신을 살린 약포 정탁 선생의 신구차 상소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나라를 구한 상소로 유명합니다. 진실로 근심되는 바이며 적들에게는 행운입니다. 이순신 한 개인이 죽는 것은 진실로 아깝지 아니하나 국가에 관계되는 바는 결코 가볍지 아니합니다. 어찌 다시 한번 생각하여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옛날부터 장수는 함부로 교체하거나 처벌한 것은 아닙니다. 예천 출신 약포 정탁 선생이 정유재란 때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 논구 이순신차 책판입니다. 약포는 당시 한양의 압송당에 모진 신문을 받고 있던 이순신을 살리기 위해 신구차라 불리는 이 상소문을 선조에게 올립니다. 당시 조정은 출정하라는 선조의 명령을 어긴 이순신을 죽이기 위해 막바지 논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72살의 노재상 약포 선생은 선조의 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서도 이순신을 위한 상소를 올린 겁니다. 선조의 심기를 건드린 이 상소로 인해 자신도 목숨을 잃을 상황이었지만 약포는 꿋꿋하게 2차 상소까지 준비했습니다.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사실은 선조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 자체가 이순신을 죽이는 쪽으로 거의 결정을 하고 있었고 조정의 분위기는 그쪽으로 다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포 정탁 선생만이 이런 뛰어난 장소를 잃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고 또 사실은 그런 것 자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순신은 훗날 자신을 추천한 이는 서예요, 나를 구해준 이는 약포라고 말했습니다. 전쟁 후 고향 예천으로 낙향한 약포 선생은 나라에서 내린 은전 대신 낙동강 관리권을 받아 지금의 고평들을 개간해 지역민들의 농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 예천 향약의 근원인 고평동 계양문을 만드는 등 백성을 돌보는 데 남은 평생을 바쳤습니다. 약포 선생의 신구차 상소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훌륭한 장수를 구하려 했던 선비의 올곧은 기계를 담고 있습니다. 정유재란의 향방이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조를 설득하고 이순신을 살린 신구차 상소는 오늘날 정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유교책판 이야기 이호영입니다.